오늘의 주제는 바로 농어가 되겠습니다. 농어 중에서도 특별히 맛이 좋다는 농어. 국물 보세요. 세상에 마상에. 표정이 말해주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진짜 거대한 물고기가 낚여서 제가 택배로 빨리 쏴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무겁다 이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름에서 늦가을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다는 농어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m가 좋게 넘어가는 농어인데, 농어 중에서도 특별히 맛이 좋다는 점농어 대형 개체가 잡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온 배에 잡혀서 이제 완도 중매인을 통해서 제가 바로 집으로 써달라고 했고요. 이게 가격이 킬로그램당 29,000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9kg이거든요 도합 25만원, 택배비까지 해서 26만 5천원이 들었거든요. 이게 1m가 넘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95 정도 되겠네요. 95. 지금 한참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을 농어인데요. 자, 이 농어의 체형을 보십시오. 마치 그 민물고기의 체형 피라루그처럼 이 대가리는 굉장히 작으면서 크게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이 등 쪽까지 넙두대대한 게 마치 그 넙치농어처럼 체구가 크죠. 체구가 크다 보니까 이 둘레도 살찐 거 보세요. 이야, 정확하게 잡힌 해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청산도 앞바다 또는 거문도 앞바다에서 이런 대물급 농어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점이 없는 민농어도 잡히고요. 점농어인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렸을 때는요 민농어든 점농어든 다 점이 있습니다. 근데 커서도 점농어는 이렇게 점이 있고 지느러미에도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1990년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농어가 단위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총 3종으로 나뉩니다. 일반 농어죠. 표준명 농어인데 점이 없어서 보통은 이제 민농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요 점농어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물론 사촌지간이긴 한데 면이 종이 다르고 학명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넙치농어라는 종이 있습니다. 넙치농어는 주로 이제 남방계 어종으로 일본 규슈, 대마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주도, 부산, 울산, 크로시어 난류가 맞닿는 이쪽에서만 주로 잡히고, 그래서 넙치농어가 농어 종류 중에 굉장히 각별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넙치농어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적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논해로 칩니다. 보통 농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일반 농어랑 점농어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어랑 체형을 비교하면 일반 농어는 뭔가 이렇게 날씬한데 비해서 점농어는 이렇게 체구가 넓습니다. 넙두대대하고요. 빵은 잘 먹고 잘 큰 게 빵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보통 농어 하면은 제철을 생각했을 때 여름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 농어가 약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크게 보면은 여름이 맞는데 세부종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농어, 즉 농어 같은 경우는 산란기가 11월에서 1월 사이에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란을 막 준비하는 그 시기가 가을입니다. 11월에서 12월, 특히 이때 초겨울에 이 빵이 엄청나게 커져요. 일부 이제 아이도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동해나 경상남도는 초겨울로 가야 이제 제철이고요. 전라남도 쪽, 서해 쪽은 민농어라 하더라도 빠릅니다. 시즌이 한 8월, 9월, 10월 이때 잡힌 민농어가 또 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매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현재 이제 완도권에서 잡히는 민농어가 빵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반면에 이 점농어는요 일단 서식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해, 서남해, 건에서만 잡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동해나 동남부 쪽, 경상남도 쪽에서 간혹 잡히긴 하는데, 주로 잡히는 지역이 진도, 완도, 청산도, 거문도 이렇게 서남해 쪽에 얘들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반이 많이 발달한 일본 남부지방에서는 오히려 이 점농어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잡히는 농어라고 보면 되겠고, 서남해 쪽에서 잡히는 이 점농어를 이쪽에 계신 어부들은 조금 더 맛이 뛰어나다고 해서 참농어라고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농어 같은 경우는 5월경부터 먼바다에서 월
오랫동안 하던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나로도 고흥 쪽을 비롯해서 진도, 서망항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준학이나 그물로 보통 잡는데 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해서 빵이 좋은 애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얘들은 그때부터 맛이 좋습니다. 살이 달고 차지고요. 그리고 한 가을까지 제철이 이어지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점농어는 빠르면은 늦봄부터 살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여름, 가을에 절정을 맞이하고요. 민농어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9월경부터 시작해서 한 12월까지는 민농어가 제철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낚시꾼들 사이에서 농어라고 보통 취급되는 것은 최소 50cm 넘어야 농어라고 부릅니다. 얘도 이제 출세어라고 해서요. 성장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50cm가 안 되는 농어는 경상남도 쪽에 가면은 까지맥이라고 하고요. 서해 쪽으로 가면은 깔따구라고도 부르죠. 그러다가 50cm가 넘어서 비로소 농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농어가 아닙니다. 왜? 80에서 85cm가 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한 칭호를 부여합니다. 바로 낚시꾼들의 로망인 따오기입니다. 따오기급 농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이 따오기가 뭐야? 근데 농어 매니아한테 따오기는 로망 그 자체입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지만 이렇게 큰 거는 잡아본 적이 없고, 제 기록이 아마 한 65, 70cm 정도 돼요. 이 육중한 몸통에서 나오는 이 파워를 2, 3분씩 파이팅 해가면서 잡는데, 그 짜릿한 손맛을 위해서 그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따오기에 있다. 특히 따오기급 점농어 하면 최고죠. 이상하게 낚시꾼들이고 어부들이고 상인들이고 에이씨 농어는 무조건 점농어지, 민농어?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농어는 점농어나 넙치농어가 최고, 약간 그렇게 급을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냐, 얘가 맛도 더 있냐? 희한하게도 급은 그렇게 나누면서 점농어가 민농어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비등비등합니다. 크게 구분하지도 않고 판매할 때는 점농어니까 뭐 킬로그램당 뭐 5,000원, 만원 더 붙여서 판매하는 것도 사실 잘 못 봤어요, 수산시장에서는요. 그리고 맛은 제가 이 두 농어를 동시에 놓고 비교 시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점농어가 민농어보다 그렇게 뛰어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면은 오늘날 농어는 대부분 횟감으로 이용이 된다. 서해와 서남의 어부들은 점농어를 참농어라 하여 농어보다 각별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미식가들의 맛 평가에서도 농어보다는 점농어 우위에 있는 편인데, 이 둘의 맛 차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관능적 평가는 전무하다. 언젠가 비교를 통해서 점농어가 진짜 맛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해보고요. 오늘은 그래서 모처럼 들어온 대물 따오기급 점농어를 가지고 손질부터 해체 작업까지, 그리고 농하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3가지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을 하겠습니다. 꼴따고 여기도 눈 밑에도 비늘이, 한쪽 면이 이제 끝났고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피 뺀다고 여기를 완전히 끊어내고 신캐짐에 쑤시는 거, 그것도 한번 했을 것을 봅니다. 어라라, 이거 봐라, 이거 낚시발이구나. 낚시로 잡았네, 준학으로.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쓸개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은 목살이니까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자, 뒤집어서 똑같이 저으시입니다. 배쪽으로도 척추를 자, 충이야 잘 잡으면 있겠죠. 여기도 있네요. 먹이 활동을 많이 해야 충도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알집으로 보이죠? 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불에고요. 간 이렇게 있는데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식도고요. 지금 끊어내는 거는 피를 이렇게 잘 빼면 내장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전 처리를 엄청 잘한 모범살입니다. 살 하얀 거 보세요. 여기랑 갈비뼈를 끊을게요. 오랜만에 해 뜨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칼이 안 들어. 아 진짜 징글징글하네 이거. 우와 결국에는 두 쪽을 냈습니다. 아 농어 머가리 진짜 크다. 뼈 진짜 크다. 우와 살 진짜 갈비뼈 제거. 갈비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뱃살 등살 한번 갈아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척추에 붙었던 장가치가 떨어져 나가서 박힌 상태잖아요. 이것도 매운탕감이죠. 여기까지 이것도 매운탕감. 이렇게 해서 농어 스테이크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등살 요 지느러미 쪽 살은 떼어냅니다. 그냥 탕이나 양보를 하고요. 짜투리는 잘라내고 이것도 단면 보세요. 와, 얘네가 지금 기름이 번질번질한 게 아주 영양 상태가 진짜 좋아 보입니다. 껍질 그대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벗기겠습니다. 끝 항문이 있는 데는 지저분하니까 이건 잘라 버립니다. 여기는 이건 탕에다가 넣겠습니다. 이야 씨 크다. 껍질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붙어있는 비닐 있으면 이렇게 떼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기를 닦아줍니다. 물기를 한번. 이거 이제 농어 등살이거든요. 이 전체가 근육입니다. 근육. 이게 엉덩이 찰싹찰싹 때리는 느낌인데 이거. 여기 힘줄은 제거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누겠습니다. 오우 씨,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었는데 살 다네. 야, 뱃살 죽입니다. 무지개. 자, 여기는 이제 배바지 살입니다. 농어는 또 쌈장이랑 또 잘 어울리거든요. 다진 매운 고추,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생선회를 위한 쌈장이 완성된 거예요. 초장이 필요하겠죠. 간장, 참기름장, 소금 넣고요. 고추, 깨, 마늘, 고추, 깻잎. 완성입니다. 식용유를 좀 묻힌 다음 목살 부분, 대가리 반쪽입니다. 뚜껑이 붉은 소금입니다. 열이 위에서 오니까 껍질감을 좀 주기 위해서는 껍질 이렇게 원래 좀 해주고요. 좀 찍어 누르듯이 에어프라이로 200도 30분 과감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와우, 생각보다 조리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겠는데, 누룽지. 너무 맛있겠다.
무, 편마늘 한 5분에서 7분 끓일게요. 농어뼈를. 그리고 이제 물이 줄어들면 찬물로 보충할게요. 지금 한 30분 가까이 팍 끓이고 있어서 국물이 더 쫄았어요. 찬물, 얼음물을 보충하겠습니다. 청주, 미림은 그냥 파란 부분, 대파 이렇게 해서요. 3소끔 끓이고 불 낮추겠습니다. 국물만. 와, 농어 국물이 아우라 봐라. 자, 이렇게 해서 9kg짜리 자연산 점농어를 만든 농어 한상. 여기 농어회를 부위별로 이렇게 했고요. 회 먹는데 필요한 소스들이 있고, 여기 농어 머리구이, 목살까지 같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건 바로 농어 국밥입니다. 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던 것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었거든요. 다금바리, 국바리, 뭐 능성어 같이 고급 버전 있죠. 돌돔. 그런 것들 뼈국을 끓이면은, 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젤라틴도 들어가 있고 엄청 지금 뽀얗게. 그래서 밥에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그리고 설렁탕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파죠.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제 흑백요리사에 나갔다 참치고,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농어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너무 생살인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거는 그래도 한 미디움을 익어야 되는데 국물이 그새 식어가지고 익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것도 퍼포먼스죠. 손님분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국물 보세요. 세상에 마상에. 근데 이거 설렁탕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생선 특유의 그 비린 맛이 전혀 없는데. 오. 일단은 소금 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칠맛이 소금 들어가니까 농어 인간이 만든 농어국밥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겉에는 익었는데 속살이 쫀득쫀득한 게 와. 최근에 먹었던 생선 뼈국 중에서 와, 단연 최고네.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맛에. 밥 말아 먹으면 안 비린다고 하시는데 진짜 안 비린다. 구수하기만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국물을 내도 하루 정도 지나면 비린 맛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끓이기보다는 그냥 한 끼 분량으로. 회도 했는데 지금 회가 눈에 안 들어오네 지금. 아, 밥을 진짜 술술로 먹었네. 회를 깜빡했어 순간. 우선 말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찰랑찰랑. 진짜 꼬득꼬득. 뱃살은 꼬득꼬득. 등살 한번 먹을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농어는 거의 한 90% 이상이 중국산 양식입니다. 크면은 한 요 정도 3kg까지 나오는데 한 마리에 한 10몇만 원 나올 건데요. 3kg짜리면은 중국산이라고 해도 화로회를 썰어 드시면은 그것도 맛있죠. 농어 양식 기술은 또 중국산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 거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꼭 이제 자연산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쇼핑에다가 농어회, 특히 자연산 농어 이렇게 치면은 이것도 필렛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에 제가 부시리 회를 소개한 것처럼 필렛만 받아다가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보통 판매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찰기라고 해야 될까요? 단맛, 깊은 맛이 아무래도 좀 작은 농어에 비해서는 좀 더 있는 편이고, 이렇게 큰 것은 사실 오는 동안 지금 택배로 하루 걸렸는데 아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김치 냉장고에서 수송하잖아요. 그러면 수분기가 빠지면서 더 찰지고 단맛도 나고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쌈장에 넣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화로의 식감 아닙니다 현재는. 요거는 이제 농어 뱃살인데요. 와, 뱃살인데 요 두께 한번 보세요. 와, 농어가 크니까 와, 이거는 진짜 탱글탱글. 이렇게 해서 소리 봐서요. 사각사각 껍질에 있는 면은 또 꼬들꼬들꼬들.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기름지지가 않아요. 농어는요. 2에서 4일 정도 숙성을 하면은 기름기가 올라오거든요. 이 일식집에서는 그렇게 잘 통제된 숙성 환경에서 기름짐을 조금 이용해서 고소하게 간장에다 찍어 먹는 그런 맛으로 내지만 하루 정도 가지고는 기름짐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어 특유의 그 단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은은합니다. 그런 맛으로 먹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벌집처럼 생겼죠? 기름져. 농어가 원래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워낙에 크니까 껍질이 두껍네요. 조금 질깁니다. 얘는 토치보다는 그냥 마스카와 타이식으로 끓는 물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맥주를 시원하게 한번. 여기 보이잖아요. 와, 살덩어리인데 살덩어리. 보세요. 우와, 진짜.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와. 약간 보고육질처럼 겉에가 쫀쫀한 느낌이 있는데 속살이 딱 이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이 속살 보세요. 이게 진짜 이 볼근육 이만큼 나오고 여기 위에도 근육이 한 덩이 더 있죠. 이렇게. 자, 볼살. 얘는 또 쫀득쫀득하네. 이마 쪽에다 붙어있는 이 두육살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그 다음에 턱 밑살. 여기 다 살입니다. 심지어 얘는 입술도 있어요. 크니까. 여기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어집이 고여있는 요 살이 요 살. 초장에다가 마늘, 후추, 쌈장, 와사비까지 살짝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제일 맛있다. 오늘은 그냥 아는 맛, 익숙한 맛. 솔직히 회도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아는 맛. 저는 사실 오늘 이걸 먹으면서 생각이 확 바뀐 게 자연산 농어가 앞으로 한 거의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원물도 판매하거든요. 시장 가도 판매하고 온라인에도 판매하는데 원물 사다가 손질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뼈까지 다 오잖아요. 뼈국을 끓여서 밥에다 말아 먹으면 어지간한 설렁탕, 곰국 맛집 부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리고 국물을 너무 깔끔하게 뽑아서 지금 당장 식는다고 해도 비린 맛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젤라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위에가 이렇게 굳어 있을 겁니다. 그걸 살짝 걷어내고 매운탕을 써도 되게 맛있고요. 농어 스테이크를 할 때는 그때 소스에다가 버터로 이렇게 녹여서 할 때 이 육수를 쓰면 진짜 맛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서해 서남해권에서는 참농어라고 취급되고 있는 이 점농어에 대해서 언젠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대로 된 녀석으로 그 한을 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스는 레몬 베르블랑 소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하나씩 가져가서 드세요. 잘못했습니다. 맛있어? 표정이 말해주네. 네. 진짜 맛있다. 제발 미디엄이 돼야 되는데 다 익으면 안 되거든. 눌러보면은 스펀지 같은 느낌. 내가 미슐랭에서 받았던 느낌이랑 좀 거의 좀 비슷해. 본인 입으로? 조금 비슷해.